생각보다 이런 경우 정말 없어요. 아 그래요? 나 왜 많이 겪고 내가 무시 당하곤 했나?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과 의사 이든쌤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짜 댓글로 많은 분들이 리뷰 안 하냐 한 말씀 하시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늦어진 이유는 스케줄 조율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지금 시간 11시에요, 11시. 밤 11시. 이든쌤 지금 자다가 아기 재우다가 같이 잠드셨다고. 같이 쓰러져요. 저희가 이렇게 육아하면서 힘든 와중에도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즌2 한번 시작해볼까요, 한번? 알았지? 네. 꼼꼼히 체크해. 입원을 하게 됐을 때 21주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끌어보자 했고 이제 4주 정도 정말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갖고 최대한 안정을 하셔갖고 23주 초반까지 끌었다고. 19주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19주에 들어와서 4주 해가지고 23주까지 버티신 것 같아요. 맞다. 내가 경험담을 하려고 내가 21주를 했는데 아니 저가 이제 첫째 아이가 조기 진통이 와가지고 21주 때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23주까지 2주 동안 입원해서 충분히 안정을 취하다가 다행히 38주에 건강하게 태어났죠.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죠? 결국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산모경 같은 경우 결국에 아이를 잃었는데, 그죠? 정말 다행히, 천만 다행히. 다른 이제 그 주변의 지인들도 사실은 21주에 어떻게 입원을 했다 그러면 체감을 확 하시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으셨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21주에서 23주 사이에 얼마나 이제 그 태아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정말로 진짜로 태어나가지고 겪게 될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려운 일들을 보고 그리고 실제로 케어를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충분히 알아가지고 저는 그 21주에서 23주 그 2주 동안이 정말로 불안하고 힘들고 이제 걱정이 정말로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날들이었죠. 우리가 시즌 1 때도 했던 얘기였어요, 그죠? 네. 근데도 이게 결국에 또 시즌 2에 보면 똑같은 케이스가 딱 등장해버렸네. 저도 아내랑 볼 때 정말로 감정이입을 하고 실제로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안 좋게 됐을 때 더 가슴이 아프고 했었어요. 뭐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폐가 이제 쪼그라들어 있어가지고 뭐 숨을 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입원해 있는 동안 폐 성숙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소아과에서도 충분히 대비를 해놓게 돼요. 그런데 사실 23주 초반까지면 그래도 살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릴 수 있는 주수대긴 했는데 여기서는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양석경 선생님이 환자분한테 문자 보내드렸고 그 내용이 이제 되게 좀 감동적인 내용이었죠. 네, 맞아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기기도 한다. 상과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거 봐요. 저 처음 봤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문구가 써 있는지 몰랐네요. 환자분은 결국에 이제 굉장히 많이 감사해하면서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충분히 환자 또는 보호자께서 느낄 수 있도록 진심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더 감사하게 마음을 더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료라는 건 전부 다 확률적인 일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받으셨던 교수님은 지금 태어날 확률이 너무 높고 태어났을 때 사망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미리 포기를 하셨던 건데, 양석경 교수님은 그 작은 확률도 최선을 다했던 건데 그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셨던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 상에서 설정이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이긴 하고 너무 안타까운 내용이긴 하지만 드라마 상에서 이렇게 아이가 사망하는 설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양석경 선생님이 보여준 거는 너무 마땅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격려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환자분한테 좀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던 선생님도 결국에 그 사람도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 아이가 살아버리면 드라마상이지만 그러면 또 너무 이제 그 쌤에 대한 비난이 그 사람을 좀 너무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 그래서 더 많은 걸 느끼게 해줄 수 있게 한 설정인 거예요. 맞아요.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지 하고 딱 끝나버리면 거기서 생각이 끝나는데 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소아과니까 이제 태어난 아이들을 케어하는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로 두려운 일이에요. 이런 산모가 조기 진통 또는 조기 양막 파수로 지금 입원 중이다. 이걸 언제든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주수가 너무 어려워. 그럼 태어났을 때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알고 있어서, 또 이제 의사도 더 집중을 하고 하나하나 정말로 세심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역시 책임감 플러스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담당 레지던트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 산모분 입원했을 때 나 태어났다.
근데 결국 태어난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그때부터 쭉 겪게 될 일이 아이도 고통이지만 레지던트도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하거든요. 저는 신체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뭐 여러 명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 태어났을 때 24시간 내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새벽 2시에 갑자기 호흡이 떨어져 갖고 산소 포화가 떨어져 갖고 안 좋으면 빨리 나가서 처치를 해주고, 그러면 정말 이제 24시간 내내 계속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기 낳으면 엄마가 되게 힘들잖아요. 아이들 육아를 한다는 게. 레지던트 선생님도 같이 육아를 하는 거야. 거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육아인데 그게 정말 생명과 그치. 연관돼요. 매번 이벤트가 생명과 연관된 거. 내가 잘못하면 그때 태어났지만 아이는 사망할 수 있어요. 그 NICU에서.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일찍 태어나면. 그래서 몇 달 걸리는 거니까.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지금 23주에 태어나긴 했지만 제가 당직했었을 때 21주 아이가 태어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수술로 태어났던 게 아니라 지금은 나와버렸어? 나와버린 거예요. 저는 이미 도착했을 때 분만장이랑 바로 옆에 저희는 이제 그 NICU 담당 레지던트들이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먼저 가 있었어. 저도 막 뛰어가긴 했지만 저도까지 바로 참여를 해가지고 CPR 그러니까 이제 아니 여기서도 CPR 했다 나오잖아요, 그죠? 하는데 그게 길진 못했어요. 정말 몇 분? 아이가 금방 사망해버렸구나, 나오자마자. 그리고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21주면 아직 태아로 넘어가는 정의가 계속 아직 불분명한 그 시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언제 시점부터 사람으로 볼 거냐. 그거보다 더 일찍 태어났다고 판단을 많이들 그 의사들이 하고 있었던 그 주수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미 가기 전에 마음적으로 포기를 한 상태였죠. 유경진 환자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두통이 있다고 하셨는데 머리 아픈 거는 좀 어떠세요? 계속이요. 멈춰지 뭐. 네, 기운이 더 생기시죠? 저 아줌마 말투. 친구 믿고 멀리 왔는데 정말 너무 불안하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되게 자주 있는 일이죠. 근데 생각보다 자주 있진 않아요. 난 요즘에 좀 적게 겪어본 것 같은데 옛날에 개업하고 저도 초창기에는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좀 지금보다는 더 어려 보였을 거고 그러니까는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아. 그런 거.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일이 더 벌어질 수 있는 거는 실제 대학병원이잖아요. 레지던트가 왔을 때 설명해 줄 때 환자들의 태도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정말 없어. 별로 그래요? 없어. 나는 왜 많이 겪고 내가 무시 당하긴 했나? 내 자격지심이었나 봐. 그랬나? 근데 지금은 이제 개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전문의로 알고 알고 오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진 않아요. 근데 전문의가 아니어서. 네. 그래서 전문의가 아니어서. 자격지심이라 그랬잖아요. 자격지심일 것 같아. 엄마가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해. 아이도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엄마가 기운을 내야죠. 감사합니다. 바드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화 때 그 홍도한테 바드와 에크모의 차이 뭐냐 물어봤는데 저는 좀 이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보호자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그러니까 환우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좀 그게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이게 결국에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까 전에 이든쌤도 마찬가지였지만 자꾸 자기의 경험이랑 자꾸 대입을 하는 것 같아. 거기서 공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폐암 때문에 결국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같이 수술을 받으시고 어머님이 이제 피암 시험자이기도 하셨는데 같이 그 임상 받는 분들이랑 계속 연락도 하시고 서로가 이제 굉장히 격려가 많이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어머니 보고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그 보호자들끼리 서로 막 위로해주고 용기를 내주고 하는 모습이 되게 많이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그게 이해 안 됐었거든, 나도. 근데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외래 날짜가 다 똑같으니까 그때 비슷한 시기에 수술 받았고 비슷하게 임상 들어간 사람들이 외래 때 다 만난다는 거야. 그럼 요즘 어떠냐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또 나보다 먼저 겪은 사람이 또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뭐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겨낸 스토리 이런 그치. 것들이 훨씬 힘이 돼요. 그래서 그쵸.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적극적으로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린 편이에요. 저도 저 이 빼고 임플란트 한 얘기 많이 해요. 음. 치과에서도 제가 30대 때 뺐으니까 치과에서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막 20대 30대 때 임플란트 하면 되게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나도 치과에서 했는데 나도 임플란트 했어요. 괜찮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막 큰 수술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심장 관련된 수술들도 여기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아기를 데리고 오시는 그 보호자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앞두고 있으니까 불안하시죠. 심장 수술 이게 쉬운 수술을 딱 들어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심장 수술 받았었거든요. 마침 또 같은 병명이었어요. 그 아기도. 그래갖고 저도 그 수술하고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다고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며칠 전에 오셨어요 또.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안심이 된다고 그러셔갖고 저도 이제 이렇게 최대한 저희 경험담들 뭐 저희 아이들 아팠던 얘기들 뭐 이런 것들 최대한 말씀을 해드려요. 아마 이든쌤 수술한 게 저희 와이프랑 똑같다고 아마 시즌 1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도 저희 환자 아이들 중에서 그렇게 수술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똑같이 보호자보다 되게요. 저희 와이프도 옛날 어릴 때 그 수술했는데 애 산 낳고 잘 살고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뭐가 힘든 일? 셋 낳고 잘 살고 잘 못 살고 있을 수도 있나? 임창민 선생이랑 같이 다니죠 요즘? 네. 화보다랑 성인 받으면 뭐가? 인턴 임창민 선생님이랑 같이 흉부외과 돌고 있습니다. 교수님 받으면 아는 거 같고 그치? 알면 들을 필요 없지 뭐. 소아보다랑 성인 받으면 뭐가 다르지? 근데 이거 보고 저는 또 뭐를 공감했냐면 제가 요즘에 실습생이 나와요. 저희 치과로. 그 위생과 학생이 제가 어제부터 왔어요. 계속 물어봐 내가 질문을. 뭐 하나만 하면 계속 물어보니까 오늘 진짜 울라 그러더라. 근데 나는 이제 많이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게 좋은 선생님. 내가 분명히 얘가 오자마자 얘기했거든. 내가 동기들 그 실습 나간 학생들 중에서 제일 잘 배운 학생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난 거야. 그 실습생.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까? 그 학생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근데 나는 진짜 딱 천상 내가 스타일이 난 교수할 스타일이었나 봐. 과외도 되게. 나는 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하는 게 난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학생한테 알려주고 막 근데 그냥 알려주면은 기억이 안 남잖아요. 우리 그렇잖아. 맞아. 다 알려주면 왜 자꾸 질문하냐면 내가 알려주면 어차피 돌아서면 까먹어. 근데 자기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자기가 공부를 해야지 그게 오래 가는 거지.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는 공부시키려고 질문하는 그쵸? 거죠.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안 들어주잖아. 신나가지고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아니까 됐어. 그치, 뭐 아는 거 그 사람이 이제 알고 있다는 걸 관심 없어. 이게 내과에 되게 많아. 사실은. 그래서 나도 경험했을 때 정말로 질문 많이 했던 레지도 선생님이 딱 한 명 있었는데 얘기했었던 거. 정말 그 선생님 덕분에 공부를 많이 했지. 좋은 선생님들이에요. 좋은 선생님. 치과에도 저런 경우 많. 벌써 끝? 아이고 다 끝났다 승원아. 저는 소아치과 가시라고. 전 소아치과가 아니니까 소아치과 쌤들이 더 잘하시니까 너무 울면 소아치과 가야죠. 울어도 괜찮고 열심히 잘 봐주신 선생님들 소아치과를 하고 계시겠죠. 그치. 근데 나도 우는 거 잘 봐주긴 하는데 너무 심한 아이들. 정말 너무 어떻게 안 되는 아이들. 우리 아들 같이. 우리 아들 소아치과 가야 돼. 우리 첫째 아이도 이 건물만 보면 울어. 아니야 지금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지나면 가도 울어. 지금 좀 크니까 좀 낫긴 한데 아무튼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그리고 나이대마다 달라요. 좀 뭔가를 알기 시작하는 빠르면 6개월 돌부터 이때부터 아이들이 병원이 어떤 곳이고 무서운 곳인지 알아서 들어만 봐도 여기는 아픈 걸 하는 곳이다 라고 오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이제 6개월부터 생겨요. 본능으로 하는 거 처음 와보는데도 뭔가 이렇게 여긴 아닌 것 같다. 일단 6개월 때는 낯을 가려서 울기 시작하는데 근데부터 딱 와서 6개월 때 뭘 하느냐 주사를 맞아요. 꼬박꼬박 6개월 때. 백신을 맞는구나. 돌 때 엄청 많이 맞아요. 다다다닥 맞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 대한 기억이 확실히 생기는 거야 이제 아이들이. 아픈 거 아는데. 오늘은 아픈 거 안 해. 이렇게 해도 막 울죠. 그러니까 절대 이해를 시킬 수 없는 나이. 근데 그때는 뭐 대부분 다 동의를 하세요. 억압을 해서 진료를 보게 되는 거를. 붙잡고 있는 것만 해도 아이들이 울거든요. 이게 자기를 붙잡고 있는 억압하는 걸 너무 싫어해, 애기들. 애기들 있잖아, 2, 3개월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도
못 움직이게 잡으면 울어. 그래서 이때는 억지로 잡고 하도 괜찮은데 지금 승원이와 같은 아이 이때는 이제 6살, 7살 돼 보이는 세상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겪고 이제 어떤 게 무섭고 아프다는 걸 충분히 알 나이들 이때는 이제 정말로 아픈 걸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설득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학병원에 생불 대학병원 가야지. 대학병원 이렇게 이제 생불 교수님도 계시지만 어때요? 그런 많이 반항하는 아이들이 치과에 오면 붙잡고 소아과가 가라 한다니까. 안 하고 포기. 설득을 안 해. 나 말로 대화로 해 나는.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8살 이상은 무조건 대화로 돼요. 그때는 대화 되죠. 대화가 되고. 근데 막 5살 이런 아이들은 좀 힘들죠. 그런 아이들은 붙잡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묶어놓고 치과에서는 이렇게 묶어놓고 하죠. 패디를 해서. 그게 있구나. 근데 다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저희 치과 있긴 있어요. 맞아요. 그 유치원생들은 다 안 하고 힘도 엄청 세지는데 설득 절대 안 돼요. 난 좀 보면서 좀 안정쌤도 답답했는데 그냥 하지 뭘 자꾸 나가라 그래.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그런 스케이터시기도 하고 그런 분도 계시기도 할 거예요. 충분히 최대한 아이를 진정시키고 심리적으로 트라우마를 겪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득하는 것도 있지만 몸으로 설득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한테. 그래서 최대한 빨리 무서운 걸 해줘. 아프지 않다는 걸 생각보다. 그러면 생각보다 안 아프네? 이걸 먹게 되면 좀 조금씩 울음이 조금씩 가라앉아. 이게 좀 약간 이슈던데. 뭐? 이 커피를 누가 준 거냐? 좀 약간 그런 궁금하지. 누가 준 거 같아요? 이익준?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나는 이익준일 거라 생각을 못 했거든. 나는 와이프랑. 그래? 난 당연히 글씨체로 보면 약간 좀 여자 글씨잖아. 이게. 글씨체로 예상하면 안 되지. 그런 거야? 아니 딱 글씨체가 봐도 약간 좀 여자 글씨라 나는 당연히 선빈이 레지던트가 준 줄 알았지. 레지던트가 알고 있었잖아. 교수님 운전해서 가신다는 걸 알고 있어서 커피 드시면서 좀 잠 깨세요라는 의미로 놔두고 갔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많이들 이익준이 줬을 거라 생각을 하더라고. 러브라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약간 좀 해서 좀 약간 뭔가 이제 익준 송화를 약간 좀 어떻게든 불씨를 살려보고 싶은 마음. 그럼 당연히 이제 그런 그 드라마적인 요소에 더 집중하시는 분들 나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상했을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니까 선빈 쌤일 수도 있겠네.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우리 와이프도 좀 약간 좀 그런 게 좀 그런가? 그게 안 되나? 방금 또 이제 그 앞에 좀 약간 감동 받을 만한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인터뷰 요청했는데 너네와 제자들과 함께 인터뷰를 해야 되지 어떻게 나만 하겠냐. 같이 고생했는데. 그래서 일리가 있네. 그래서 난 당연히 선배님 생각을 했지. 네, 이렇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2화 리뷰를 마쳤고요. 1화는 저희가 그냥 생략하고 아쉽지만 생략하고 넘어가는 걸로 또 뭐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시즌2도 같이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가 나름대로 시즌1 때 좀 이렇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리뷰로서는 이 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투탑 정도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는. 왜냐면은 저희 채널이랑 또 다른 채널 이렇게 2개만 보는 분들 되게 많으셨거든. 그런 댓글들 저는 많이 봤었어요. 물론 뭐 저희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셨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너무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자다 일어나서 네. 뭐 부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마저도 또 새롭다. 이든쌤이 이렇게 자다 일어난 모습마저도 어떻게 이렇게 귀여우실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기다려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또 3부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